안녕하세요. 미북입니다. 월요일 휴장 이후 어제 장에서도 증시는 하락하며 나스닥은 7거래일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현재 시장의 투심이 좋지 않아요. 기존에 있는 악재들 말고 에너지 이슈나 중국 락다운 등 새롭게 화두되고 있는 이슈들이 있어서 시장의 상승 동력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그래도 이 악재들의 반영 수준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시장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현명하게 매수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물론 이 매수라는 것은 투자 성향에 따라 다르게 진행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그래서 투자 성향에 따른 대응 방법 말씀드리고 간단하게 지수 보면서 전략 도모해 볼 수 있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시면 제가 단기랑 스윙, 그 다음에 중기, 장기 이렇게 나눴는데 사람마다 투자 성향과 가치관이 전부 다 달라요. 그래서 정답은 절대 없습니다. 본인한테 맞는 매매법을 찾고 수익을 꾸준히 낼 수 있다면 그게 정답이에요. 하루아침 만에 찾을 수 있다면 거짓말이겠죠? 경험을 통해서 계속해서 찾아가야 합니다. 우선 단기랑 스윙 말씀드리면 단기와 스윙 투자는 기본적으로 차트를 기반으로 한 매매를 진행해요. 저 또한 이렇게 진행하고요. 중기와 장기 투자에 비해 단기나 스윙 투자는 여러 능력들이 요구가 됩니다. 기본적인 주식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리스크가 높은 만큼 리턴도 커요. 차트를 활용한 저점 매수, 고점 매도가 반복된다고 보시면 되고 요즘 같은 장에 활용하기 좋은 매매법은 하방 추세를 돌파하는 시점에 매수하는 돌파 매매와 지수가 베이스 레벨을 만들기 시작하면 분할 매수를 통한 스윙 투자가 가장 이상적인 투자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정리하면 시장 변수 주시하면서 스토캐스틱이나 MACD, RSI 같은 보조지표와 캔들, 이평선 거래량 등 종합적인 기술적 분석을 통해 매매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버스 매매는 숏 투자도 병행하는 투자예요. 쉽게 말해 롱 투자를 역순으로 이용해서 하는 매매로 올해와 같은 변동성 장세에서 가장 유용한 매매법이지만 그만큼 난이도가 가장 높습니다. 기본적으로 주식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짧게 보고 전략 확실하게 수립한 후에 진행하셔야 됩니다. 단기나 스윙 투자 같은 경우 반드시 스탑 꼭 설정하고 매매하셔야 돼요.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이제 중기랑 장기 투자 말씀드릴게요. 단기와 스윙에 비해 성장성과 실적, 이런 펀더멘탈 요소를 잘 보고 우상향하는 주식을 고르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거 한번 보여드리면 S&P 500 1년 후행 PER입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실적을 가지고 계산하는 포워드 PER도 정말 중요하지만 후행 실적으로 계산하는 트레일링 PER 역시 정말 중요합니다. 현재 대략 19 정도의 수준으로 여기 점선이 5년 평균이고 이 점선이 10년 평균인데 5년 평균과 10년 평균보다도 낮은 수준이에요. 그만큼 코로나 이후 펼쳐진 양적 완화를 기반으로 한 버블은 거의 다 빠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각 기업들의 실적에 대비해서 보면 더 이상 비싸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기업들의 실적이 견고할지 그거는 미지수지만 적어도 5년 평균과 10년 평균 그리고 앞전 1, 2년과 비교해 봤을 때 확연하게 낮기 때문에 중장기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매력적인 구간이라는 것은 팩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방법에 따라 매수해 주시면 되는데 크게 보면 적립식 투자와 차트를 활용한 저점 매수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적립식 투자 같은 경우 투자 포지션 중에 가장 리스크가 적고 멘탈 관리에 있어 유용한 매매법이지 않나 싶어요. 상승장일 때는 매달마다 불타기 하는 모양새가 되어서 평균 단가가 좀 올라가는 단점이 있지만 지금과 같은 하락장일 때는 장투 입장에서 굉장히 유용한 방식입니다. 매월 적금식으로 매수하기 때문에 안정성이 극대화되어 멘탈 관리에 있어서도 유용하고요.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살지 아니면 개별 주식을 살지는 투자 성향에 따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차트를 활용한 저점 매수는 현금 비율을 극대화해 놓은 상태에서 차트상 접점일 때마다 분할 매수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적립식 투자에 비해 리턴 값이 높지만 주기적인 차트 확인이 필요하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투자 상황에 따른 대응 방법 말씀드렸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답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 말고도 세분화하면 여러 투자 방법들이 있어요. 이해하기 쉽게 큰 대목들만 설명을 드렸고 매수는 기술이고 매도는 예술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만큼 매수만 기술적으로 잘해도 반 이상은 먹고 들어가지 않나 생각해요. 본인한테 맞는 방법과 전략 찾아서 홀로서기와 성공 투자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지수 차트 한번 볼게요. 나스닥 일봉 차트입니다. 현재 시장에 다양한 매크로 변수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까지 말씀드리면 너무 길어져서 대응 관점에서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계속 강조드리지만 다음 주 화요일에 발표하는 CPI가 정말 중요해요. 그 전까지는 아마 이 안에서 그냥 움직이고 하방으로는 11,300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CPI 결과에 따라 전저점 라인까지 하락하거나 아니면 추세 상방을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올 텐데 방향성에 맞게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로 접근하신다면 지금 추세 하단 부분에 있기 때문에 롱으로 보시되
단기 하방 추세 벗어나면 정리한다는 생각으로 스탑 꼭 설정하셔야 됩니다. CPI가 중요한 만큼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발표 전에 프리뷰 진행할 예정이니까 꼭 참고해서 대응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다뤄줬으면 하는 내용 댓글 남겨주시면 확인 후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